안녕하세요. 네, LG전자에서 블록체인을 하고 있는 김재욱입니다. 오늘은 제가 테라 기반의 디파이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전략 10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코로나 확진이 돼서 저번 주에 이제 자가격리를 하면서 미뤄왔던 테라의 디파이 생태계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찰나에 이제 제가 트위터에서 한 글을 보게 됐습니다. 네, 이 글인데요. 네, 이 사람이 테라 생태계 커뮤니티에서 좀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소개하는 글은 당신이 루나 1000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를 이제 맥시마이즈 하는 이제 9가지 이제 테라 디파이를 활용한 전략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고 나서 내가 모르는 전략이 있을 수도 있고 영상을 찍고 컨텐츠나 이제 아젠다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전략을 하나씩 소개하고 따라 해보고 제 의견을 드리는 이제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제 설명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원금 손실 가능성이란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라고 하면은 루나나 혹은 UST 개수가 변하는지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만약 내가 루나 한 개를 10만 원에 샀는데 며칠 뒤에 5만 원이 됐다. 원금 손실이 됐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략 10가지를 하나씩 이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10가지를 간단하게 이제 목차를 뒀는데요. 이 목차를 보시고 내가 아는 거다 싶으면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거 한번 보고 싶다. 이거는 모르는 거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이제 거기로 뛰어넘어서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총 10가지의 프로토콜을 소개를 드리는데요. 대표적인 거는 이제 제 앵커 프로토콜이겠죠. 제일 유명한 앵커 프로토콜을 가지고 이제 그 UST를 빌리고 그 돈으로 루나를 구매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일명 풍차 돌리기라고 하죠. 비루나를 이제 루나로 번하면서 개수를 조금씩 늘려가는 거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미러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롱숏 파밍을 동시에 쳐서 이제 델타 뉴트럴 전략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엣지 프로토콜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담보로 UST를 빌려서 앵커의 예치를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루프 파이낸스나 아스트로포트에다가 루나 X랑 루나를 LP로 맡겨서 루프 토큰이나 SD 토큰을 보상으로 얻는 것입니다. 루나 X는 스테이더라는 서비스에서 루나를 스테이킹하면 얻을 수가 있고요. 여섯 번째는 루나를 담보로 UST를 빌려서 활용하는 겁니다. 마스 프로토콜이고요. 이거는 앵커나 엣지랑 비슷한 전략일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쿠지라라는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앵커에서 청산되는 비루나를 조금 저렴하게 구매하는 전략이고요. 여덟 번째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좀 열심히 소개를 드렸던 프리즘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Y루나를 스테이킹을 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넥서스에서 이제 B루나를 예치를 해서 N루나를 활용을 하는 거고요. 열 번째는 파일런 프로토콜에 UST를 예치하여 토큰을 받는 겁니다. 사실 이 파일런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고했던
트위터에서도 소개하고 있지 않은 건데요. 이거는 이제 아마 디파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서 디파이가 아닌 이거는 그냥 토큰 런치패드니까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파일런 프로토콜도 굉장히 좀 의미 있고 이것도 이제 앵커랑 같이 해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넣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트위터에서 올라온 글을 간단하게 보면서 전략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때때로는 직접 해보는 것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현재 이렇게 디파이가 21개가 이제 테라 쪽에 출시가 되어 있대요. 근데 이제 모든 테라 서비스들이 이제 루나 전략을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루나를 사용하는 지금 여기 설명하는 9가지 프로토콜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UST를 빌려서 루나를 구매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루나 100개를 비루나로 수합을 합니다. 수합할 때 테라 수합이나 뭐 아스트로포트 같은 덱스에서 가장 비율 좋은 곳을 골라서 수합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비루나 100개를 수합을 하면은 비루나 102개를 얻는다고 여기서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럼 빌린 UST로 빌린 비루나를 앵커에 예치해서 UST를 빌립니다. 빌린 UST로 루나를 구매한다. 이게 끝이고요. 하지만 역시나 이제 비루나를 담보로 잡고 UST를 빌렸으니까 청산 관리를 해야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는 가장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청산의 위험이 있으니까 리스크는 존재를 하고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UST를 빌려서 바로 루나를 샀는데 루나 가격이 떨어지면은 나의 이제 UST가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루나 가격이 얼마나 오르냐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이율은 측정을 할 수가 없겠죠. 일반적으로 아마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일 겁니다. 루나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앵커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현재 그 앵커의 담보 비율이 75%까지 올라갔어요. 내가 맡긴 비루나의 75%까지 UST를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전에는 60%였는데 75%까지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75%를 최대로 빌린다면은 청산에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겠죠. 특히나 요즘처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큰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러겠습니다. 재밌는 건 여기서 이제 대출을 받으면 보상으로 앵커 코인을 주거든요. 이 앵커 코인은 대출을 더 장려하기 위해서 대출을 하면은 오히려 코인을 보상으로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앵커 코인이 상승한 경우에는 이제 쏠쏠한 이득이 더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앵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앵커 프로토콜에 와서 이 대시보드로 온 다음에 이 바로우로 갑니다. 이 바로우를 가면은 여기서 이제 실제 빌릴 수 있거든요. 이 빌리기 위해서는 이 맨 밑에 이 비루나나 이 비이더리움의 담보를 맡겨야 됩니다. 이 담보를 맡기는 것은 이 프로바이드를 넣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루나를
선택을 하면은 이제 이 비루나의 75%까지 빌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얼마를 빌릴 수 있는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시드를 누르면은 빌려집니다. 저는 이미 좀 빌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44개의 비루나를 넣어놨습니다. 넣어놓고 바로를 누르면은 내가 최대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가 나와요. 저는 지금 이제 338달러까지 빌릴 수 있다고 하네요. 이제 여기서 프로시드를 누르면은 실제로 338달러를 빌릴 수 있습니다. 이 빌린 거를 가지고 다시 루나를 구매를 하면은 저는 루나 개수를 늘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게 100%가 되면은 제 비루나는 청산이 됩니다. 청산이 되기 때문에 이 LTV를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Net AP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앵커에서 비루나를 가지고 UST를 빌리는데 드는 이자는 연 11.7%예요. 사실 11.7%로 돈을 빌린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 고금리죠. 하지만 앵커에서는 이 대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앵커 코인을 이제 보상으로 줍니다. 그 앵커 코인 보상에 대한 이율이 8.7%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11.7%에서 8.7%를 뺀 게 이제 마이너스 2.68%라서 실제로 이제 내가 UST를 빌리는데 지급하는 이자는 2.98%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저도 지금 이제 몇 개 좀 빌려 놓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얻은 앵커 코인의 개수가 14개 정도가 되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루나 개수를 늘릴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도 이제 청산의 위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략은 이제 슬로우 번이라는 건데요. 일명 제 커뮤니티에서는 풍차 돌리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루나 100개를 비루나로 수합을 합니다. 수합을 하고 이 비루나 102개를 앵커에서 번을 합니다. 번을 하면은 번한 앵커가 약 3주 뒤에 루나로 들어오거든요. 이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의견은 난이도는 쉽고 리스크 또한 없고요. 원금 손실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루나 가격에 따라서 이율이 상당히 높게 측정이 될 수 있어요. 비루나는 일반적으로 루나보다 조금 더 싼 가격에 거래가 됩니다. 근데 이 비루나를 슬로우 번을 하면은 약 3주 뒤에 루나 개수 그대로 바꿔준다는 것을 활용을 하는 거고요. 비루나와 루나 가격의 차이가 클 경우에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겠죠. 보통 이 코인이 하락장이거나 테라 블록체인에 어떤 악재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더 큰 이득을 더 큰 이제 비루나가 더 비싸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가진 비루나를 루나로 이제 인스턴트 펀 일명 그냥 수합을 해서 그냥 바로 이제 UST로 팔고 존버하기 위해서 아니 뭐 이제 좀 더 떨어지면 줍줍하기 위해서 비루나를 이제 루나로 바꾸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비루나의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비루나가 더 싸지겠죠. 싸지는 거고 이제 기간상 1년에 한 15번 정도가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약 3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이제 여기서 계산해 놓은 걸 보면은 만약에 비루나가 1% 저렴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API가 약 18.5%고 2%면 40%, 3%면은 이제 65%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루나를 들고 있는데 비루나 가격이 되게 싸졌다 했을 때 그때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보면은 앵커에서 이 P 어셋을 눌러보면은 여기 루나 비루나가 있어요. 여기 민트나 번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번을 눌러보면은 여기서 I want to 번이 있고 get 몇 개 루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 번을 누르면 실제로 20일에서 24일 뒤에 이제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인스턴트 번을 하면은 즉시 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테라 수압에서 수압을 하는 거나 이제 똑같은 거고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비루나 루나 가격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면은 이 실제 이 루나와 비루나 가격 차이가 현재는 만약에 한 개를 집어넣으면은 지금 이제 1.01 비루나잖아요. 지금 차이가 약 1% 정도 된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막 1.03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풍차 돌리기를 계속 하면은 큰 이득을 가지고 갈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AUST나 UST를 담보로 델타 뉴트럴 전략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 미러 프로토콜에서 이거는 이제 앵커에서 UST를 예치하고 받은 AUST를 활용을 해서 미러 프로토콜에서 롱 파밍과 쇼 파밍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이 델타 뉴트럴이라고 하면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중립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중립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서 양쪽에서 얻을 수 있는 뭐 수수료라던가 보상을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걸 활용하는 거는 뭐 다양한 전략이 있을 수 있는데 테라에서는 좀 대표적으로 이 미러의 델타 뉴트럴 전략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사람도 뭐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일단 미러에 대한 이해도 좀 많이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스크도 되게 높고 왜냐면은 주식 가격의 청산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도 꽤 높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청산이 있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되게 높은 이율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AUST를 활용하기 때문에 앵커에 예치한 이 19.5%약 20%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동시에 이 쇼파밍에서 얻을 수 있는 APR이랑 롱팜에서 얻을 수 있는 APR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숏이랑 롱을 동시에 치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대한 주식 가격 변동에 대한 걱정은 없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미러의 거래가 24시간 가능하지 않고 가격이 실시간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 가격보다 이제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산 관리할 때 좀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쇼파밍에서 이제 포지션 종료하는 수수료가 이제 비싸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단기로 넣었을 경우에는 이 수수료 때문에 그닥 큰 이득을 가져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미러를 가지고 쇼팜, 롱팜을 한 번도 이제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리스크들 때문에 한 번도 이제 해본 적은 없지만 한번 이제
설명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미러가 돌아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커뮤니티에서 봤던 거는 할 거면은 이 QQQ를 활용을 하라고 봤었어요. 얘가 QQQ가 그나마 가격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먼저 이제 롱팜과 숏팜을 동시에 쳐야 되기 때문에 이 숏팜을 먼저 들어보면은 이 숏팜을 위해서는 제가 보면 이 AUST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제가 이제 앵커에 예치해 놓고 받은 지금 AUST가 2,500불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한 150% 정도의 그거를 가지고 담보를 가지고 숏팜을 치면은 MQQQ 이제 5개 5.9개를 빌릴 수 있는 거고, 실제 여기서 팜을 하면은 제가 빌린 MQQQ가 동시에 UST로 판매가 됩니다. 판매가 되고 이 판매된 금액을 2주 뒤에 출금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숏팜을 치게 된 거고, 이 롱팜을 위해서는 내가 이 MQQQ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지금 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때 이제 이거를 사는 게 아니라 빌리는 겁니다. AUST를 가지고 AUST를 가지고 이제 아까 제가 숏팜 할 때 빌렸던 5.9개를 그대로 빌린다고 하면은 저는 이 같은 가격에 그리고 같은 수량의 물량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저는 이 롱이랑 숏을 동시에 포지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들인 돈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은 저는 AUST를 활용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AUST에서 얻을 수 있는 약 19.5%의 이자와 함께 롱팜에서 얻는 12.4% 그리고 19.6%이 이자를 이 이자 3개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전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전략이겠죠. 앵커에 맡긴 AUST를 정말 최대치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식 특히 미 증시에도 관심이 많다라고 하시면은 이 전략을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다음은 엣지 프로토콜입니다. 엣지 프로토콜은 암호화폐를 담보로 또 다른 암호화폐를 빌릴 수 있는 그런 디파이 서비스입니다. 앵커에서는 비루나와 비이더만을 가지고 UST만 빌릴 수 있지만 이 엣지 프로토콜에서는 지금 여기 보이는 다양한 토큰들을 가지고 또 다양한 코인들을 빌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여기 지금 이 AUST를 담보로 UST를 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제가 앵커에서 UST를 맡기고 받은 AUST를 담보로 엣지에서 UST를 빌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빌린 UST를 다시 앵커에 예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반복할 수 있겠죠. 왜냐면 앵커를 예치를 하면은 AUST가 더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담보로 맡기고 또 UST 빌리고 이거를 이제 반복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여기서 제 의견은 난이도는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앵커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 엣지를 한번 거쳐간다는 거 때문에 난이도는 살짝 올렸고요. 리스크는 없습니다. 이게
담보를 맡기지만 AUST의 특성상 UST보다 가격이 내려갈 리가 없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도 없어요. 이율도 앵커에서 얻을 수 있는 이자 약 19%에 더해서 엣지에서 빌린 UST 이자를 제하고도 좀 더 높은 이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19% 더하기 알파를 적어놨습니다. 네. 지금 엣지에서 AUST를 빌린 이율이 약 16% 정도 되기 때문에 원래 이제 앵커에서 이율이 19%잖아요. 그거를 고려하면은 약 3% 정도의 이자를 추가로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AUST를 예측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 맥시멈 공급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활용하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UST를 넣을 자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엣지의 풀을 잘 보고 있다가 자리가 나면 바로 넣는 게 이득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수수료도 이제 고려를 해야겠죠, 물론. 여기 보면은 이 AUST의 맥시멈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1,500만 불인가요? 지금 근데 꽉 차 있죠? 저도 이제 막 여기를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자리가 난 걸 좀 봐서 1300 UST를 넣었습니다. 그걸 넣고 이제 그걸 담보로 UST를 빌렸고요. 이 빌릴 때 보면은 지금은 이율이 조금 더 떨어져서 13%네요. 이 13%로 UST를 빌린 다음에 그 UST를 다시 앵커에 집어 넣으면은 저는 뭐 한 5% 정도의 이제 연이율을 추가로 가져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엣지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AUST를 빌리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보고 있다가 자리가 나면은 바로 넣는 것이 이득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이 친구가 얘기하는 루나 X와 루나를 제 LP로 13%의 이율을 얻는 겁니다. 이 13% APR에서 리워드는 루프나 SD 토큰을 얻을 수 있고요. 먼저 이걸 위해서 루나 X를 얻어야겠죠. 루나 X를 얻는 방법은 테라 수압이나 이제 그런 아스트로포트 같은 덱스에서 가장 비율을 좋은 곳에서 골라서 루나를 넣으면은 루나 X를 얻을 수 있어요. 루나 X를 얻은 다음에 아스트로포트나 루프가 되겠네요. 아스트로포트나 루프 중에서 자기가 넣고 싶은 곳에 페어로 루나랑 루나 X 페어로 LP를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이것도 수업도 하고 LP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좀 단순하지는 않고 일단 루나 X가 뭔지를 알아보는 것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난이도는 있다고 보고 이제 리스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IL이 거의 없을 그런 루나 풀에다 넣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은 없고요. 이율은 되게 높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게 루나 스테이킹 이율, 루나 X이기 때문에 루나 스테이킹 이율을 이제 그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루나 X는 루나에 패깅된 토큰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갈 수 있고요. 추가로 해서 LP 공급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도 추가로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단순 루나를 스테이킹 하는 것보다는 스테이킹된 테라스테이션에서
루나를 스테이킹 하는 것보다 루나 X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루나로 LP로 묶어서 공급을 하는 게 수치상으로는 더 큰 이득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스테이더 같은 서비스를 활용을 하면은 좀 루나 밸리데이터가 좀 중앙화되는 그런 이슈도 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5번 전략도 좀 추천하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전략은 마스 프로토콜을 활용을 하는 건데요. 마스 프로토콜에 이제 루나 토큰을 예치를 하고 이제 빌린 그걸 담보로 USD를 빌립니다. 그 빌린 USD로 루나를 구매를 합니다. 이거는 1번에서 얘기했던 비루나를 가지고 USD를 빌려서 그걸로 루나를 사는 거랑 거의 똑같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마스 프로토콜이 아직 초기라 그래서 저는 딱히 이 마스를 사용할 매력을 크게 느끼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이 마스에는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게 루나랑 UST 두 개밖에 없고 빌릴 수 있는 것도 UST랑 루나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빌리는 거에 대한 매력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제가 알기로 이 마스가 무담보 대출 플랫폼이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런 게 제공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루나나 UST를 담보로 맡겨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담보는 아니죠. 그리고 USD를 빌리는데 이율이 약 3%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USD를 빌릴 필요가 있나? 왜냐면 앵커에서 빌리면은 이율이 조금 더 싸고 물론 이제 앵커 토큰 가격에 따라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이 마스에 대한 매력을 이제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 쿠지라를 활용을 하는 건데요. 쿠지라도 되게 좀 재밌는 서비스예요. 이 쿠지라가 뭐냐면은 이제 앵커에서 비루나가 청산이 될 때 그 청산되는 비루나를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신기하죠? 지금 이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앵커를 예로 들면은 이게 이제 탈중앙화된 금융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더북 같은 게 없어요. 뭐 바이낸스나 뭐 해외 거래소에서 이런 마진 거래나 선물 거래를 할 때 내가 맡긴 담보가 청산이 되면은 그건 이제 시장가로 팔려 나가는 거고 시장가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오더북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대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청산이 되는데 이 앵커 같은 경우에는 오더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산된 비루나를 누가 가져가냐라고 보면은 이거 청산을 관리하는 또 이제 오라클이 있습니다. 청산되는 비루나를 구매하는 또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코딩을 잘 모르거나 이 기술을 잘 모르는 사람은 활용을 하기 힘드니까 그거를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그런 서비스가 이 쿠지라라는 서비스입니다. 쿠지라에서는 AUST를 가지고 비루나를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앵커 예치하고 받은 AUST를 활용한다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되게 방법은 간단해요.
쿠지라에 들어가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프리미엄을 선택하고 경매에 입찰을 합니다. 입찰에 성공하면은 비루나를 출금을 하면 돼요. 근데 이 쿠지라 자체에 저는 좀 UI나 이런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좀 이해하는데도 좀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상 리스크는 없죠. 왜냐면은 저렴한 가격에 비루나를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입찰에 성공했는데 입찰 성공해서 구매한 이후에 비루나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 내가 구매를 원하지 않으면은 제가 그 낙찰 받은 걸 취소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좀 해보니까 입찰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정말 프리미엄 거의 없이 입찰하는 거는 크게 의미 없기 때문에 막 몇 퍼센트, 한 5% 이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정말 잘 활용하고 싶으면은 실시간을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또 쉽지가 않죠. 그리고 또 저는 이 앵커의 LTV가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뭔가 좀 약간 싸게 구매한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앵커 LTV가 오른 이유로는 저는 이제 이걸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전에 이제 루나 최근에 뭐 한 전쟁 터지고 나서 40불대 떨어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때 제가 한번 입찰을 몇 번 해봤는데 성공한 적은 없었습니다. 일단 여기 들어와 보면은 지금 내가 몇 퍼센트의 그걸로 디스카운트를 받아서 널 구매를 할 건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보면은 이 5, 6%에 가장 많이 몰려 있죠. 청산되는 비루나의 물량이 많아서 뭐 여기까지 넘어오면 구매가 되는 거고, 10%에 올려놨는데 이 앞에서 다 이제 낙찰을 해서 입찰에 성공을 해서 받아가 버리면 이 뒤에 있는 건 구매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매가 쉽지는 않고, 이 청산되는 물량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을 보고 있어야 조금 더 많은 비루나를 획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막 0%나 뭐 1% 프리미엄 이거를 가지고 하는 거는 아마 뭐 출금 수수료나 이런 게 더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뭐 3%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몇 번 입찰 해봤지만 성공한 적이 없었고, 아마 루나 가격이 엄청 떨어지지 않는 이상, 뭐 저번처럼 60불 아래로 가지 않는 이상 저는 활용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분간은 활용할 일 없길 바라겠네요. 그러면은 그 다음 전략은 네, 프리즘 프로토콜을 활용을 해서 P루나를 트레이딩 하거나 아니면 Y루나는 LP풀에 넣거나 스테이킹을 하는 전략입니다. 네, 프리즘에서 루나를 스테이킹해서 루나를 P루나와 Y루나로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P루나는 지갑에 보관하거나 아니면은 P루나를 전부 Y루나로 수합을 해서 가진 Y루나를 프리즘 팜에 스테이킹을 하는 전략입니다. 근데 이 프리즘 자체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하지만 리스크는 없어요. 리스크는 없고 원금 손실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율도 30% 이상으로 가져갈 수 있고요. 이게 Y루나의 스테이킹 이율이 현재 40% 정도 되는데요. 근데 1루나를 스테이킹 하면은 P루나랑 Y루나가 1대1 비율로 나오는데, 여기서 P루나를 그냥 지갑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다면은 Y루나만 스테이킹 할 경우에는 이율이 약 30%가 됩니다. 저는 이게 계산해보기 귀찮았는데 제가 올린 그 프리즘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분께서 계산을 해서 알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 경우에는 원금 손실 없이 40%가 아니라 30%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P루나를 전부 Y루나로 바꿔서 넣으면은 40%를 전부 다 얻을 수 있고요. 만약에 Y루나가 가격이 P루나보다 더 올라간다. 그렇다면은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P루나 가격이 더 비싸진다. 그러면은 오히려 루나 개수가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근데 P루나를 그대로 지갑에 둔다고 하면은 원금 손실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프리즘을 조금 더 보고 싶으시면은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이 트위터 글에서는 마지막 전략인데요. 넥서스 프로토콜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넥서스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이제 비루나를 예측을 하면은 약 9.7%의 이자를 얻을 수 있는 거고, PSI 페어로 LP 공급을 해서 PSI 토큰을 리워드로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넥서스 프로토콜을 활용을 해서 LP도 넣고 하는 게 그닥 뭐 사실 중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워낙 앵커가 쉽게 돼 있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 루나랑 넥서스 토큰 LP로 집어넣는 거 자체가 IL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로 이제 추천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저는 딱히 IL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유도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근데 지금 엔루나랑 그 넥서스 토큰의 페어 APR이 약 95%가 되기 때문에 IL을 감수하고서라도 유동성 공급을 하고 싶다면 뭐 해볼 만한 그런 전략입니다. 이 N루나 같은 경우에는 넥서스에서 B루나를 예치를 해서만 얻을 수 있는 토큰입니다. 네. 넥서스로 한번 봤습니다. 이 볼트에서 이 B루나를 제 디파짓 하면은 N루나가 생기는 건데요. 네. 저는 뭐 이거 테스트 해본다고 0.1 B루나를 넣어놨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0.1 PSI가 생겼네요. 저는 이제 N루나가 생긴 거고, 생긴 N루나를 여기 팜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넥서스 68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페어를 집어넣으면은 이득을 유동성 공급에 의한 리워드를 가져갈 수 있고, 이게 약 96%의 이득이래요. 74%는 넥서스에서 오고 22%는 아스트로에서 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딱히 이제 루나 토큰에 대한 IL을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이런 그 루나와 루나 페어가 아닌 그냥 루나랑 토큰 페어는 유동성 공급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근데 이 사람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다고 해놨습니다. 네. 왜냐면은 뭐 자기는 이 넥서스의 토큰 이코노미를 별로 좋지 않게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파일럿 프로토콜에 이제 UST를 예치해서 토큰을 받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쉽고 리스크도 없이 또 원금 손실 가능성도 없고 이율이 되게 높을 수도 있고 운이 나쁘다면은 앵커 이율보다 낮게 가져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UST를 맡긴 거기 때문에 원금 손실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파일럿 프로젝트 중에서 잘 될 것 같은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이제 풀에 예치를 합니다. 근데 예치 기간에 따라서 UST가 이제 락업이 되기 때문에 내가 뭐 1년 뒤에 큰 돈을 쓸 일이 있다. 근데 뭐 1년 반 뒤에 해제되는 풀에 집어넣으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예치 기간에 따라서 받게 되는 토큰의 양이 다릅니다. 저도 이거를 좀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 파일런 게이트웨이에 들어가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토큰들이 런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읽어보고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을 해서 돈을 넣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발키리 같은 경우에는 풀 2에 집어넣으면은 이율이 10.9%고 풀 1에 집어넣으면은 16%거든요. 사실 이거는 지금 앵커에 넣는 것보다 이율이 안 좋습니다. 왜냐면 UST를 앵커에 넣으면은 19%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파일런에 발키리에 집어넣으면은 뭐 많이 받아야 16%잖아요. 근데 이 APR은 이 토큰 가격에 따라 바뀌거든요. 만약에 발키리 가격이 10배가 올랐다 갑자기 그러면 이 APR은 16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고 좀 이득이 될 만한 앵커에 넣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서 넣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테라월드에 처음부터 예치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풀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다 출금을 해서 이제 없고요. 지금 풀 2, 3에만 제가 이제 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풀 1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APR이 현재 테라월드 토큰 가격 기준으로 92%고 풀 2는 44%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돈을 넣는 것은 앵커에 넣는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풀2에 돈을 집어넣으면은 이 같은 경우에는 클레임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토큰 바로 뺄 수 있지만 여기에 넣은 UST는 8월 17일 날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에 넣은 UST를 좀 이전에 뺄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UST 앵커에 넣는 게 좋겠고 이걸 좀 더 이제 길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테라월드 풀에 집어넣으면은 앵커보다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갈 수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의 전략을 설명을 드렸고요. 물론 이제 제가 맞게 설명한 게 있을 수도 있고 틀리게 설명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리스크나 원금 손실 가능성 이런 거는 뭐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그래도 하나씩 다 써보고 느낀 것들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루나도 사기 싫고
완전 무위험 투자를 하고 싶으면은 그냥 앵커에다 UST를 넣거나 아니면 파일럿 풀에 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루나를 스테이킹만 하고 싶으면은 저는 이제 그냥 스테이션에 하는 것보다는 루나X 스테이킹을 조금 더 추천을 하고요. 근데 이제 뭐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싶으면은 앵커나 마스, 엣지, 미러를 가지고 레버리지를 땡겨서 투자를 하면 되고, 좀 IL을 최소화하면서 유동성 공급을 하고 싶으면은 저는 이제 뭐 비루나나 루나 X, ST 루나 페어를 가지고 유동성 공급을 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근데 이왕 하는 거는 할 거면 저는 이제 루나 X, 루나 풀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얘네들은 이제 에어드랍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이득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리스크를 안고 UST를 가지고 최대한 이유를 얻고 싶으면은 이제 미러를 가지고 델타 뉴트럴을 해보면 되겠고요. 이제 루나 스테이킹 이유를 최대한으로 얻고 싶다고 하면은 프리즘에 이제 Y 루나 스테이킹을 활용을 하는 것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10가지 전략을 소개를 드렸고요. 이 전략을 가지고 지금 당장 활용을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무위험 투자인 경우에는 지금 바로 움직이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단돈 1원이라도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설명드린 뭐 리스크 정도라든가 원금 손실 가능성, 이거는 뭐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만 제가 이것들을 나름 다 써보고 조금씩 공부를 해보고 느낀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테라에는 지금 이렇게 이거 말고도 뭐 더 다양한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서비스들도 발전을 점점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시를 하면서 전략들을 늘려가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더 새롭고 좀 매력적인 전략들이 나오면은 이제 그거를 꾸준히 소개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 테라 생태계가 살기 위해서는 UST의 수요가 많아져야 되고, 그리고 루나 가격이 많이 올라야겠죠. 네, 루나 가격이 올라야 우리 같은 루나 투자자들은 기분이 좋고, 거기서 루나 가격이 올라야 이거를 담보를 가지고 더 많은 UST를 빌릴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이 디파이 서비스들도 더 LTV가 늘어날 거기 TVL이 늘어날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이 뭐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뭐 틀린 거 아니면 뭐 피드백이나 코멘트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